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전세난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매매로 수요가 전환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매 시장도 재는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외면받던 지역에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풍선 효과는 어떤 정책이 나오기만 하면 나타나는 효과죠. 어떤 지역을 규제하면 규제를 피한 곳에 자금이 몰려 들어가서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풍선 효과는 계속 나왔죠. 15억 초과 대출을 금지한 12.16 대책이 나온 후에 중저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는 오른다고 매일매일 나왔죠. 6.1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하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은 풍선 효과가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외진 거래가 급증을 하고,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 풍선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한 이상 계속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3번째 대책을 통해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비규제 지역은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가장 핫한 곳이 김포 신도시인데, 사실 비규제 지역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수요가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김포는 서울의 서부 끝자락에서 한강이 바다로 연결되는 데까지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화도로 유배를 많이 보냈는데 강화도랑 마주보고 있는 데까지가 김포예요. 서울 강남에서 김포시청까지 거리를 기준하면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양주나 화성, 오산과 맞먹는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획기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골드라인밖에 없어요. 이런데 공급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미분양이 지속됐던 지역인데, 2016년도 기사인데 이때 김포의 미분양은 어마어마했어요. 2,700가구 정도 됐는데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절대 낮추지 않았죠. 초기 계약률이 30%면 공사비 다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다 해소될 거니까 계속 버티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업계 사이에서도 이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평당 1,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텼는데 계속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작년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사실 김포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김포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우세한 3기 신도시가 대거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나마 해소되던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울상을 지었던 지역이 바로 김포예요. 불과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핫해지고 있어요. 신고가가 수백 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규제라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10월달 한 달 동안만 신고가가 100건이 넘어가는 등 거래가 폭발을 했어요. 풍무 푸르지오가 7억에 거래가 되고, 고촌읍이나 사우동, 운양동에 있는 단지들이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포도 골드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죠. 구례역 인근은 이러한 기사에 힘입어서 정말 호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기존의 가격 대비해서 빨갛게 표시된 게 그만큼 호가가 상승했다고 표시가 되는 건데, 구례역 인근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서울에 가까운 장기역 인근은 변화가 없네요. 연말까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또 8,000가구가 공급 예정입니다. 그중에 김포, 통진, 마송지구에 또 공급이 있어요. 사업지 인근에 김포대로와 골드라인 구례역이 있다고 하는데, 지도로 살펴보면 마송지구와 구례역까지의 거리는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인근이라고 하기엔 꽤나 먼 거리죠. 통진읍은 사실 김포에서 굉장히 좀 시골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포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강 신도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통진읍이랑 비교하다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제 공급이 또 이루어져요. 인근의 구축들은 1억대 초반 막 이랬는데, 새로 분양한 것들 보니까 84제곱미터가 2억 7천에 분양을 했고 59제곱미터가 2억 3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거의 미분양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죠. 여기에 지금 또 10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됐던 풍무동 같은 경우는 검단과 굉장히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는 비규제고 검단은 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포는 너무나 뜨겁고 검단은 식어가고 있죠. 검단도 김포랑 거의 비슷했죠. 청약에 13,000명이 모이고 미분양 무덤이었던 검단도 청약 열풍이 불어서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는 등 굉장히 이제 막 살아날 조짐이 보였었는데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덕에 규제 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청약 여기가 식어버렸어요. 워낙 물량이 많기도 했는데 규제까지 받으니까 더 속수무책인 거죠.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락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는 건 내가 끝까지 가져가서 살려고 분양받은 게 아니라 잠깐만 소유했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누구한테 피를 붙여서 팔아먹으려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익을 얹어가지고 거래하는 게 분양권 프리미엄인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나마 매수 문의도 완전히 끊겼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도 나오고 또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안 되고 안 살고 피 받고 넘기기에 딱 좋은 물건이죠. 지금 김포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실수요 입장에서 직접 들어가 살려고 이걸 분양받는 수요보다 단타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틈새를 노린 투자자들이 던진 물건을 지금 김포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호재가 많고 너무나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실수요자들은 언제 미분양이었냐는 듯 수천만 원의 돈을 더 얹어서 그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돈이 없어서 영끌해서 이 물건들을 받아주고 있어요. 영끌의 증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2030 주택시장 큰손으로 등극을 했죠. 제가 19년도부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른다고 하면서 계속 펌프질 하니까 올해 가장 많이 아파트를 사들인 게 30대입니다. 절대적인 거래량은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영영 집을 못 살까봐 불안감에 이 매입에 동참을 했어요. 그것도 비싼 건 사들이지 못하고 못난이 위주로 비싸게 사들였습니다. 20, 30대가 산 집값의 평균이 7억 3천에 달해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빚입니다. 60% 가까이가 빚으로 충당을 했어요. 신용대출만 47조에 이르죠. 김포가 계속 미분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분양이 되는 데는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통이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안 좋으면 그만큼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고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미분양 난 물건을 수십 채 한꺼번에 사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수십 채 사면서 할인받아서 이 물건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붐이 일어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실수요자들한테 넘기고 있어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절대적인 집값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지금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나만 소외되고 기성세대들은 청약을 통해서 받을 수나 있지 나는 못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냐 하면서 이러한 붐에 동조해서 비싸게 이 물건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또 가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양 물량 많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기성세대들은 분양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같이 청약 가점 낮은 사람은 못 받는다 하면서 이렇게 나만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느니 영끌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하니까 나도 뛰어들겠다. 그러면서 자기 돈 1억에 남의 돈 3, 4억씩 끌어당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법인들이 던지는 못난이 매물들을 비싸게 사들이고 있죠. 지금이 가장 쌀 때다라는 믿음에 추호에 의심이 없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떨어지는 상황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비싸게 사들이고 있어요.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호구 잡히러 이러한 물건들을 받아주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강남 이달 매매가 고작 27건에 그쳤어요. 거래가 안 되죠? 그래도 이거 집값 하락의 신호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들이 얘기하죠.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죠. 호가가 내리고 매물이 쌓여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0억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돈을 못 빌리면 못 살 수준의 금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호들이 있음에도 계속 하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지금 싸게 나온 거니까 이거라도 잡으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영끌들이 마지막 희생양이 돼서 지금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하락의 시그널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해결책으로 거래시장으로 실수요자를 유도하고 매도자 탈출구를 마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 호가에 물건이 안 팔리는 건 그 가격이 터무니없기 때문인데 실수요자가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풀어주든 들어올 길을 마련해 주라고 하고 매도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줘야 이 상황이 해결된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많다, 현금 부자 많다고 하니까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했어요. 그랬더니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죠. 9억 이하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막 얘기해서 규제 지역을 더 넓히고 대출을 쪼였더니 이제 비규제 지역만 오르고 있습니다. 법인 세워가지고 빠져나가고 한다고 하니까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죠. 그랬더니 법인 매물이 추례하고 있어요.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나는 실수요자고 지금이라도 난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제발 투기꾼들이 들어간 자리에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투기하러 가는 거죠. 투기꾼들이 왜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들겠어요. 자기가 직접 살려고 그 집을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전매 제한만 끝나면 피를 붙여서 팔려고 그거 사러 가는 겁니다. 비규제하는 이유가 그렇게 핫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규제하는 건데 그 지역에 가수요로 들어가서 실수요자 등에 빨대를 꽂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안해하면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이 상황이 되게 걱정스러운가 봐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규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죠. 대출을 조이고 있죠. 신용대출, DSR 규제 등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도 영끌하려는 사람들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규제지역 3억 이하도 4개 만들었죠. 정부 허락받고 집 사라 이런 뜻이 아니죠.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막 뛰어들고 있는 거 못하게 이러한 거라도 하는 겁니다. 또 공급도 이렇게 할 거라고 제발 좀 안심하라고 얘기하죠. 신혼부부 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시키고 해서 대부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지금 정책들을 더 보완하고 있어요. 못난이 버린 물건 비싸게 사들이지 못해서 안달하지 마시고 상황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좀 이제 부동산 일반적인 내용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